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심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동시에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언제나 완벽하고 매력적으로만 보였던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직장에서의 승진이 좌절되었거나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오랜 비행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파티나 콘서트 혹은 중요한 가족 모임 같은 공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사소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그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거나 기대했던 칭찬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누군가의 가벼운 농담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깜빡 잊고 무언가를 챙기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죠. 그 순간 그가 폭발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보통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는 아무도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고 이제 그 완벽했던 나르시시스트는 모두에게 불안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평생을 바쳐 피하려고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는 체면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에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러한 붕괴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던 공급원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조차도 그가 마침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지고 자아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르시시스트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방금 묘사한 것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분노 폭발이 가장 흔한 예시이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비밀이 폭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망칠 정도의 큰 거짓말이 탄로나거나 그의 외도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파탄나고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알려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의 수치심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와 함께 그가 의지하던 모든 찬사와 인정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부드러운 매력과 소름 끼치는 잔인함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능력. 밖에서는 모든 이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집에서는 분노의 차상대를 조종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외부의 인정,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연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처럼 말이죠.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짓이 숨겨져 있는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피해자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주변으로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보통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이 누적되면서 시작됩니다. 특권의식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갑옷에 금이 가고 작은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외모나 권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지거나 수년간 저질러온 악행들이 마침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무사했기에 점점 더 대담해지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의 방어기제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평소처럼 매력적인 모습과 잔인한 본 모습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진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사적인 공간에서 그의 분노를 감당해왔을 것입니다. 파티에서 들은 농담의 겉으로는 웃어넘기는 듯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나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서 당신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겪어왔겠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그 분노를 여과 없이 터뜨립니다. 이는 수치심이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다시 더 큰 수치심을 낳는 수치심 분노의 악순환이 공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피해자라면 이 순간은 최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맙서사 정말 미안해. 나는 전혀 몰랐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후 에너지가 소진되면 우리는 그들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울입니다. 특히 내향적이거나 취약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극도로 신경질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잠옷차림으로 지하실에 틀어박혀 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무기력한 형태의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인생은 불공평해,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와 같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아무리 상처받고 분노했다 하더라도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 연민이나 죄책감, 심지어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우울증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그를 더 잘 보살피라고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다시 그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피해자 의식과 남 탓입니다.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심지어 과대하고 오만했던 나르시시스트조차도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유독 자신에게만 불공평하다고 끝없이 불평하며 자신의 불행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모든 불행의 화살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탓이야. 직장에서 승진을 못한 것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도 모두 당신이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이 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남 탓과 피해자 코스프레는 당신의 자기 비난을 더욱 부추기고 끝없는 감정 소모를 유발할 뿐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망상적 사고입니다. 이는 피해자 의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간 편집증적인 상태입니다.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 즉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험담과 거짓말로 마녀 사냥을 일삼던 그들이 정작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똑같은 논리를 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혹은 회사 전체가 심지어 역사의 흐름마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뭉쳤다고 주장하며 점점 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를 넘어 미쳤다고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은 그가 결코 완벽하게 잘 짜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반응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치유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직장처럼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갑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부의 도움을 찾는 척합니다. 돈이 있다면 상담센터나 명상수련원에 등록하는 식이죠. 물론 이것이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 조절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자신에게 쏠린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명상, 마음챙김, 우주의 기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소재의 옷과 샌들을 신고 다니죠. 갑자기 빛과 사랑, 에너지에 대해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당신이 그의 차크라와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고요한 명상 시간을 방해라도 하면 그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공동체적 나르시시즘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분노에 차 있어 와 같은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말이죠. 여섯 번째는 약물과 알코올 남용입니다. 나르시시즘과 중독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붕괴로 인한 극심한 수치심을 견디기 위해 그들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과거에 중독의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가 재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위험한 약물 복용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위험은 바로 자해 및 자살 시도입니다. 자아가 붕괴되고 체면을 완전히 잃었을 때의 절망감은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대하고 특권적인 겉모습 뒤에는 사실 엄청난 불안과 취약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붕괴를 겪으며 자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그가 나르시시스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화를 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도 그들의 상담사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즉시 전문가나 응급 서비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과 주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지는 이 붕괴의 순간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대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을 탓하고 회피하며 이전보다 더 큰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향과 명상에 심취한 채 당신을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 붕괴의 순간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은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이 도움을 구할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부풀려진 자아가 당신의 문제였듯이 이제 그들의 무너진 자아 또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연민,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오래된 트라우마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에서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마치 설탕 공예처럼 화려하지만 극도로 깨지기 쉽습니다. 한번 부서지면 수많은 작은 파편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 파편들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가 불러오는 여러 위험한 반응들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 작은 지도가